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새우국수부터 보실 분은 2분 10초로 가시면 됩니다. 4일째는 센토사 섬에 있는 숙소인 카펠라로 이동을 한 날이에요. 여기가 원래 호텔 체크인이 3시부터인데 연락을 해보니까 그 11시부터도 체크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좀 일찍 이동을 했습니다. 블로그로 찾아보니까 싱가포르 카펠라가 이렇게 일찍 체크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의를 해봤던 건데 다행히 성공을 했습니다. 부지도 넓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상당히 편하게 쉬다 온 곳이에요. 그리고 카펠라에 가기 전에 저 혼자 아침으로 새우국수를 먹고 왔어요. 제가 갔었던 새우국수 집은 좀 북쪽으로 가야 있는 곳이었는데요. 여기 말고도 싱가포르에서 새우국수 파는 곳들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색해보면 이래저래 다른 곳들도 많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이날 먹었던 곳이 싱가포르에서 먹었던 식사 중에서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던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이었고요. 대충 10,000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이 동네가 국내보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비싸서 길거리 음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면 가격대가 좀 높은데요. 찾아보면 또 가성비 음식점들 종류가 많아서 장점이 있습니다. 새우국수도 그렇고 카야 토스트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호커센터라고 푸드코트처럼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도 맛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은 곳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이제 새우국수집인 블랑코 코트 프라미에 도착했습니다. 인테리어를 기대하고 가는 곳은 아니네요. 분위기가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은근히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혼자서 드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도 좀 편안했습니다. 테이블에서 주문하는 게 아니고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메뉴판입니다. 1번은 새우랑 돼지갈비랑 돼지꼬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2번은 새우만 있는 거예요. 돼지만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다른 메뉴들을 보면은 조금씩 구성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혼자 왔으니까 그냥 다 들어있는 1번을 골랐어요. 주문할 때 테이블 번호를 이야기를 하고 주문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문하기 전에 테이블을 미리 잡고 주문을 하는 게 좋아요. 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쌀국수면이랑 노란색의 에그 누들면인데 주문할 때 이야기를 안 하면은 섞어서 주신대요. 저는 모르고 주문했지만 어차피 안 왔어도 처음 먹어보는 거라 반반씩 주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에그 누들면은 그냥 그래서 나중에 가면 쌀국수면만 주문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새우국수를 직원분이 가져다 주셨어요. 적당한 사이즈의 새우가 3마리 정도 있네요. 그리고 돼지갈비랑 돼지꼬리 부위가 위쪽에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뭐가 다 짬뽕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국물이 일단 각각류 감칠맛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새우랑 돼지뼈 베이스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새우를 보면은 저 대가리가 비어 있어요. 이게 아마 새우 대가리 내장이 다 국물에 빨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국물 감칠맛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스톡도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새우 싫어하는 분이면은 이거는 시도를 하실 필요도 없는 맛이네요. 그런데 음식점 이름이 새우니까 이거 싫어하시면은 아예 안 오실 것 같아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면은 미리 삶아놔서 그런지 에그누들면은 약간 떡진 느낌도 들고 탄력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쌀국수 면은 쌀국수 면이고요. 저는 나중에 오면 쌀국수 면만 주문할 건데요. 이거는 쌀국수 면이 더 맛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에그누들면이 그냥 그랬어요. 새우는 적당한 새우입니다. 국물에 기를 다 빨려서 그런지 새우 자체로 맛이 강한 느낌은 아닌데요. 국물이랑 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돼지갈비나 돼지꼬리도 부들부들하게 잘 삶아져 있어서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잡내 없이 정갈하게 한 그릇을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거칠게 서로 섞어놨는데 둘 다 강하지만 의외로 잘 어울려서 맛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요. 국내 음식으로 생각하면 소고기곰탕처럼 뭔가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느낌보다는 곱창 들어가서 걸쭉한 순댓국 같은 느낌의 맛이에요. 당연히 순댓국 맛은 아니고요. 순댓국 스타일의 새우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보다는 국물이 더 생각나네요. 에그누들면은 먹다 보면 나중에는 더 불어요. 그래서 점점 커지면서 소중한 국물을 흡수하는 것 같은데 아쉬운 일입니다. 저는 새우국수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먹고 나서 싱가포르 떠나기 전에도 한 번 더 먹어볼까 했었는데요. 이거 이후에는 스케줄이 다 있어서 아쉽게도 못 먹고 왔습니다. 새우국수를 국내에도 파는 곳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네요. 이때 두 그릇 먹을 걸 그랬습니다. 맛있게 먹었던 블랑코 코트 프라움미 새우국수. 취향타는 맛있지만 새우 감칠맛 좋아하시면서 곱창 순댓국 스타일 먹었을 때 나는 그 잡내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이시면은 여기는 추천입니다. 이렇게 새우국수를 먹고 이제 카펠라로 이동을 했어요. 카펠라는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만났었던 호텔로도 유명합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도 별로 없고 컨디션도 좋아서 가격 빼고는 다 마음에 들었던 곳이에요. 이런 버블티 수업도 있었고요. 만든다기보다는 조립하는 수업이지만 버블티는 맛있어서 좋았습니다. 룸에 작은 수영장도 따로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 해변도 가까워서 이래저래 장점이 많은 곳이었어요. 카펠라는 예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카드로 넣어둘게요. 카펠라에 있는 중식당인 카시아도 맛있었는데요. 이게 먹는 영상이 약간 부족해서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그렇고요. 나중에 싱가포르를 다시 오게 되면은 다시 가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놀다가 마지막 날은 체크아웃을 하고 바로 공항으로 이동을 했어요. 공항 1터미널에 있는 분수는 구경하시는 것도 추천입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오시면 창의공항에서는 4터미널로 가야 돼요. 그래서 폭포로 보실
가려면 1터미널에서 4터미널로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을 감안하셔서요. 약간 여유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터미널 사이를 이동할 때는 택시나 버스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1터미널에서 들어가면 멀리서도 잘 보이게 폭포가 있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쉬는 것도 괜찮아요. 상당히 크게 만들어뒀어요. 저도 여기서 적당히 보다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가봤어요. 폭포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덜 시끄럽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물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너무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져서 보는 게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폭포 주변이 나무나무하게 돼 있어요. 저거를 어떻게 관리하나 싶게 깔려 있는데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 좋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공항이지만 약간 일찍 들러서 여기는 구경해도 괜찮은 곳이었어요. 위쪽으로 보니까 유리계단 걷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저거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멀리서 구경만 했습니다. 1터미널에 비해서 4터미널은 뭐가 별로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면세구역에도 TWG는 있지만 제가 갔을 때는 바샤커피는 아직 없었어요. TWG 매장은 잘해뒀어요. 층고 높게 만든 인테리어라 개인적으로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이제 라운지에 들러서 밥도 간단하게 먹으면서 쉬다가 비행기를 탔어요. 라운지에는 신라면도 있길래 하나 먹어봤습니다. 맛이야 뭐 신라면이지만 여행 갔을 때 라면은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가 아직 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음이 느끼해서 라면이 아직 필요한 때긴 했어요. 이렇게 싱가포르에 5박으로 있다 왔습니다. 원래는 영상을 쭉 이어서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국내 영상도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니까 몰아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약간 민망한 여행 브이로그지만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